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리고 하염없이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가 올까, 내일은 전화가 올까, 하염없이 전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더 이상 휴대폰 바라보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있는 김용남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전화기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네네. 국민 추천제 추천 기간이기 때문에 휴대폰 이거 안 늘려요. 국민 추천이 중요해요. 아, 추천해달라. 네. 아니 보통 조회수가 한 200만 정도 나오잖아요, 매불쇼가. 예. 200만 조회수 중에 1%만 추천 들어가면 바로 이 당첨입니다. 야, 그걸 본인 입으로 해버리네. 야, 와, 이렇게 대놓고 추천해달라고 본인 입으로 해버리네. 여기서 그냥 요 운동을 하네. 멘트도 여러 방송에서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나를 꼭 추천해 달라는 것보다 와, 해버리네. 그러니까 지금 첫날 13,000명이 추천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200만의 1%인 2만 명이 추천하면 그 사람 당첨이라니까. 계산까지 했네. 와, 이걸 이렇게 해버린다고? 대단하시네. 아, 다들 뭐 아니라고 막 원래 이러는데. 그러거든. 약간 겸양의 미덕이 있는데 그냥 바로 성공 운동하듯이 해버리네. 뭘 겸양할 틈이 어딨어? 지금 바빠. 네. 원하는 자리를 특정해서 얘기하지 분산돼. 가만히 있으면 단일화를 탕비실장 된다고. 단일화. 적어도 저 대한민국의 3대 실장 정도는 돼야지. 네. 3대 실장 중에 하나. 진짜? 아니야, 그거는 농담이고요. 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야, 저걸 그냥 본인 입으로 한다고? 아, 대단하시네. 아, 특정해버리시네. 야, 그렇게 좁혀간다고? 아직 자천은 안 했어요. 네. 월요일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 무마와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지시하자마자 예. 대검이 나서서 그거 우리가 수사할게.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요. 대검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태세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 그게 아니거든. 네. 우리는 그거를 증거인멸로 의심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오늘 관련해서 백혜룡 경정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네.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입니다. 검찰 지휘부 전체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두꺼운 낯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참담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동료를 잃었습니다. 신망을 잃었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곧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및 정부 요처에서 암약하고 있는 검찰주의자에게 경고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아니 일단 저거는 말이 안 돼. 아니 수사를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통으로 덮으려고 하냐고. 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백혜룡 경정과 함께 당시 수사에 있었던 수사팀이 있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 네.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 전원이 여기에 합류하는 것으로. 근데 일단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혹을 지금 제기한 상황인데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서 본인은 일단 제외를 했고요. 예. 이 백경정을 제외한 당시 수사팀 5명은 다 이제 이게 팀에 합류하는 것으로 일단 뭐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일단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검찰 주도하에 이 합수팀이 운영이 될 것을 좀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집중 조명해 주시는 게 필요한 이유가 이제 합동 수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합동 수사팀까지 만들어졌으니까 네. 어차피 저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 되게 못 견디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언론이 저렇게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합동수사팀 출범하기 전에 다 마사지가 된 거예요. 좀 온 국가기관이 나와서 가지고 다 백현용을 또라이로 만들었거든. 아. 저 사람이 뭔가 과잉 생각해가지고 네네네. 경찰이 맨 먼저 그랬고, 네. 검찰도 그랬고, 관세청도 그랬고 그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국힘 거기 합세했고. 네. 근데 그거를 언론이 그 사람들의 얘기에만 지금 경도되고 이 얘기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니까 네. 확실하게 드러내줘야죠. 대선 2주 전에 네. 이번에 대선 2주 네. 전에 내란에 가담했던 방첩사 내란에 가담했던 방첩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실 자료를 파기하려 했었어. 대통령실에 파견 나갔던 방첩사 A 중령하고 방첩사 B 과장의 통화 내용 소개해 주시죠. 자, 이 방첩사 중령은요 대통령실에 파견이 돼 있었는데 5월 22일에 방첩사 정보종합분석실의 과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PC, 하드디스크 등을 물리적으로 파쇄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안보실에서 5월 27일까지 하드디스크 파쇄를 완료하면 모니터 등 다른 컴퓨터 부품은 그 다음 날인 28일 안보실에 방문해 회수해 가라. 와,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방첩사 와. 내란에 가담했던 방첩사 그래서 네. 실제로 저거를 회수해 갈 실무팀을 네. 편성을 했었답니다. 그렇죠. 끔찍한 와, 일이야 얘네들이. 방첩사도 진짜. 반성은커녕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 짓을 하려고 했어. 네. 마지막까지.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증거인멸 또는 자료를 삭제를 했냐면 대통령실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그 네. 소스 코드까지도 삭제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정상화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린대. 아, 지금 그러면 홈페이지가 아예 안 돼요.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복구하는데 지금 엄청난 애를 먹고 있답니다. 글자로 따지면 PC도 부셔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게 또 안 보실 얘기거든요. 네. 저는 저거 딱 보는 순간에 이 친구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제일 팔딱팔딱 뛰는 게 외환죄잖아요. 외환죄. 아 그렇죠. 네. 이게 안보실이 외환죄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했으면 컨트롤 타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무슨 내용까지도 이렇게 연결지으려고 했다는 시도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초반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안보실이 다 관련돼 있는 지금 분야예요. 네. 쿠데타 군과도 관련돼 있고. 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게 위중하게 생각하고 증거인멸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물리적으로 부시는 지금 거는. 파쇄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거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있는 건 다 공용 물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걸 물리적으로 부시면 다 증거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물론 이제 증거면 증거 인멸이 되는 거지만 증거하고 상관없다면 적어도 공용 물건 손상은 무조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놓고 지금 네.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용 그러니까요. 물건 손상. 이 정진석이 아무튼 큰일 났고 김태효 잊지 아, 말자. 숨어 있어, 김태효. 지금. 네. 6월 7일에 방송이 켜준 줄 모르고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를 암살하려 했다라는 실토를 합니다. 방송에서. 예. 근데 그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 옆에서 경찰이 듣고 있어. 아, 그냥 제지 같은 거 안 하고요? 제재를 하지 않은 거야, 제지를. 예. 이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자, 6월 7일 윤석열 지지 집회 현장에서 대선 전에 죽일라면 지금 죽여야 된다. 부정 선고를 반드시 된다. 미국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총 보내줘라. 총을 보내줄 수 있는데 대표님은 진짜로 그걸 할 사람이기 때문에 못 보내준다. 지금은 아마 경고가 붙어가지고 못한다니까. 그때 그 대선 그때 했어야 되는 거지. 네. 이 범인들 다 형 확정될 때까지 박규택이는 방탄 조끼를 계속 입고 다니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날도 더워지고 했으니까. 맞아. 이거 조롱을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 이건 그런 진짜 식으로 국민들 사과해야 앞에. 돼. 네. 네. 아니, 대통령 부인이 가시는 행사가 되게 보면 문화 행사, 네. 뭐 예술 행사, 그다음에 저 봉사 활동 이런 데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비화번 들고 다니면서 저기 국토부 장관님이시죠? 도로 어떻게 됐어요? 잘 됐냐고. 뭐, 복현이니? 증권 주식 어떻게 됐냐고. 이게 그거 아니면 비화번 어디다 쓰냐고. 네. 강화군의 군수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야. 그럼요. 항상 압도적으로 당선돼. 그게 난 너무 속상해요. 변화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이뤄냈잖아. 그렇죠. 이 지역구 의원 배준영 그리고 박용철 네. 군수의 성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정말로. 그러니까 또 이때다 싶어서 야.
박용철 군수도 한마디 했죠. 한마디 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방송 중지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북한도 비인도적인 대남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또 대선 득표율 잠깐 좀 볼래요? 네. 이렇게까지 와. 김문수를 압도적으로 또 밀어준 거야. 54%가 넘었네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강화군에 가서 이런 의문점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강화 국민들이 너무 고통에 살고 있다라는 걸 때 이제 듣는 거예요. 네. 그 듣고 이번에 이거를 딱 해결한 거지. 이렇게 해결된 다음 그때 모습 보면은 이게 참 좀 그런. 여기는 집이 옛날 한옥인데 거기는 안에서 텔레비를 못 봐요. 이 소리 때문에.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평화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 땅값도 오르고 저런 방송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살기도 좋아지는데 저 전쟁하겠다고 그러고 맨날 저 싸움질에서 이 대결 격화시킨 당을 왜 자꾸 그렇게 찍는 거야? 진짜 궁금하다고.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궁금해 진짜. 그러니까 이거 보나마나 강원도 안에 지금 저 대북 저기 확성기 방송 중단 제가 시켰습니다. 이거 걸었을 거야 지금. 예. 현수막 배준영 해가지고 쫙 걸었을 거야 지금. 박용철하고. 맨날 그런 식이야. 아니 근데 그게 먹히나 봐요. 아주 나는 정말 너무 속상한데. 주 후보가 54% 득표를 한 거는 사실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그게 희망을 가져도 돼요. 아, 희망 이제. 가질까요? 네. 아니 그게 김용남 의원 분석이 일반적으로 맞는데 내가 네.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강원도 인제 있잖아요. 네. 38선 지나가는 데가 접경 지역이잖아요. 네. 인제에서는 민주당이 항상 당선되는 때가 많다 또. 오. 신기해. 군수도 되고요. 너무 신기하네. 투표한 표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거기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할 데가 없어가지고 인제에 가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고 그래요. 그리고 당선증 받으러 왔는데 5.16 쿠데타 나가지고 맞아요. 국회의원 못 하신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도 그 지역의 어른들이 그걸 기억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인 지도자가 어디에 가서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언론들이 좀 문제예요. 언론이에요? 박용철 강화 군수, 배준영 의원의 그간의 노력의 결실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네. 식으로 보도를 저도 하거든요. 하고 있어요 진짜. 한심한 내가 거죠. 지역 신문이 그러는 게 아니라 중앙 언론이 그런다는 지역 거죠, 진짜. 신문 볼수 없으려고 그래. 자신이 있는 거지. 지혁 씨가 네가 나를 자르겠어 뭐 이런 건데 잘려봐야 맛을 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국민이 한 1,400만 된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지금 현금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쫙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자산이. 그리고 네. 부동산으로 너무 집중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정책도 왜곡되고 경제 현상이 왜곡되는 게 맞습니다. 많은데 그것도 시정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꼭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을 통해서 또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예. 여지까지 열어주는 거니까. 네. 아니 제가 진짜 그간에 무슨 돈이 생기면 저는 그 돈을 항상 변제로만 사용을 해봤지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난 지금 내가 주식을 사고 싶더라니까. 맞아. 정말로 내 진짜 그런 욕구가 생겼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잘 아는 애들하고 이것도 김영남 같은 선수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이거 주식 사야 되겠더라 막 그러니까 와 그래요 맞아 지금 주식 사야 돼. 그럼 나 어저께 테슬라 샀어 막 이러는데 정신 나간 놈이 그냥 국장을 사야지. 테슬라 안 돼. 국장 한때 알죠 국장.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그 말이 네. 있었다며 네.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래서 많이 나갔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장으로 몇백만이래, 옮겨갔습니다만 몇백만. 지금은 국장 복귀가 지능순입니다. 예. 그 말이 나왔어요 실제로? 아 그럼요. 분명히 올라가고 5천 찍을 겁니다. 임기 중에. 좋습니다. 자 어제 금감원장 자리도 중요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냥 저랑 자리 바꾸시고 둘이 뭐 자기 자랑해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저거는 본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 뭐 정상회담. 근데 간 다음에 현장에서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타당하다고 딱 생각하는 게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지시를 내려버려요. 와. 공개 시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이제 정보 공개 시점 전에 매매를 했냐 후에 매매를 했냐에 따라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뭐 공시, 일간신문, 지상파 방송, 연합뉴스 보도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가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
SNS, 어떤 온라인 뉴스를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관련 법망이 좀 더 정비가 된다면 좀 더 저희가 촘촘하고 정확한 심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공개 시점의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에 맞춰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네요. 네. 근데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대통령님께서 해주시면 좀 네. 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시죠. 네. 그 뭐 해당 부서에 아마 관련 규정을 고치는 거고 입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시행이요. 네, 그럼 바로 고치도록 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는 나중에 좀 메모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저거를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알았다 내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돌아가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인터넷 매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뭐가 이상하고 애매하고 그리고 올라오는구나. 이러면서 시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식별하고 대통령이 이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치는 쪽으로 맞추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감시심의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홍 과장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 제가 처음 진행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저희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사단장이 나보고 형이라고 생각해.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따로 불러가서 진짜 형이라고 불러. 형 그러면 이제 상병이 불러. 야 군대 장난이야. 영창이야 영창. 그래도 우리 최욱 씨의 태도하고도 너무 대비되잖아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예의 바르게 얘기하잖아. 최욱 씨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 전화가 아니라 아니 식사. 예. 아니, 전화번호 모릅니다. 말 나온 김에 재명이 형한테 전화 한 통 넣어봐요. 형이라고 부르려고 했잖아. 댓글 다세요. 왜 그러지? 자꾸 그거 청탁하지 마요. 아니 무슨 내가 언제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다.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 주셔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맞죠? 예. 그럼요. 이분이 그 제가 듣기로 인사검증을 인사검증했더라고요. 하는 온 분이에요. 예. 그 국세청의 저 젊은 직원분들이 사실 인사검증팀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 공직자로서 검증을 받을 때 재산 내역을 쫙 스크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자료가 다 국세청에서 오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처음에 정리하는 게 관문 같은 작업이라서 지금 인사검증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다 새 자리를 임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일이 많았을 거고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에 듣기로 지금 감사원이 개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병호가 심어놓은 저기들이 네. 뭐 이제 네, 준동하고 타이거파. 있을 거 아니에요. 타이거파. 각 부처마다 파견 공무원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해서 네.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지 신복을 똘마니를 보낸 거야. 첩자로. 그래가지고 그게 와 진짜 겁없네. 진짜 겁이 없어. 그것도 민정에다가 그래가지고 이틀인가 있다가 적발돼가지고 어저께 돌려보냈더라고. 와 진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것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수선할 때 어수선할 때 가가지고 우리 살 수 있는 어떤 틈을 이렇게 좀 가서 네가 해가지고 해라.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원내대표 나갔는데 방송에 나가면 원내대표 왜 나갔는지는 별로 안 물어보고 네. 막 그 이슈만 물어봐. 저도 그거 준비해 왔는데. 왜냐면 고맙습니다. 의원님 제가 차강욱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새로운 그래요? 얘기도 아니고 다 묻는 얘기고. 잘하는 다 잘 알아요. 분이에요. 그래. 좋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님이랑 얘기 나눴는데 박지원 의원님이 야 이거 뭔가 좀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기조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경기 안사람입니다.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정말 믿고 있었는데 혹시 아빠가 야당 인사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2년 전에 신원조사했던 그 부분이 진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 하나 검토를 하고요. 중력집 해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좀 뽑을 겁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고 왜냐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 다 그거 다 드리고 하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서너 차례에 걸친 걸려서 다양하게 감찰과 감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에서 정식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에서 감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두 기관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두 기관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죠. 신원조회까지 다 통과됐던 사람이 어떻게 2, 3주에 신원조회가 갑자기 신원조회에서 떨어져가지고 탈락이 될 수 있는가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때만 되면 나옵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자료를 포렌식한 거는 보나마나 기조실장의 아마 공식 업무폰일 겁니다. 그 공식 업무폰을 포렌식한 사람이 그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당락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김병기 의원은요 국정원 인사처장이었어요. 근데 MB 정부 때 2009년에 해임이 돼. 2009년에 해임. 잘리는 거지. 근데 김병기 의원은 이에 반발해서 이 해임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까지. 근데 거기서 이겼어. 이겼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해임이라는 거를 사법부를 통해서 인정받았어요. 그렇네요. 됐죠. 예. 근데 김병기 의원은 이 1년의 일, 이 일로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 공개 채용에서 불이익을 봤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병기 의원 아들은요 2014년 국정원 공개 채용에 지원합니다. 2014년에. 근데 거기서 서류 통과, 필기 통과, 신체 검사 통과, 체력 검정 다 통과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해.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 김병기 의원은 2016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돼. 그러고 나서도 이거는 너무 부당한 탈락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요. 계속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국정원 기조실장과 통화한 겁니다. 저게. 제가 저 기조실장 누군지 아는데 이 씨잖아요. 네. 저 사람이 국정원 기조실장은 되게 보면 외부에서 보내잖아요. 정권과 가까운 사람. 저 사람 내부에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면은 아니 왜 아무리 국정원 출신 남편을 뒀더라도 어떻게 엄마가 바로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알던 사이예요? 아닙니다. 저게 그 2014년에는 저 지휘부가 그러니까 감찰실장 주도하에 그 이하에서 그 우리 아들을 갖다가 주도해서 이제 탈락을 시켰거든요. 그럼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엔 지휘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자꾸 제가 저 당선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원장이 이제 이모 원장님인데 이게 저 소문이 안 좋은데 어떻게 되냐?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도 저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거 좀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내부에서는 나중에 이제 얘기가 이제 우연하게 시작됐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인지를 한 거죠. 자기들 스스로. 왜냐면 불법 요소가 너무 명백하니까. 떨어뜨린 거예요, 불법 요소. 그렇지. 불법적으로 탈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때 2016년 그때 그 2014년 당시에 감찰실이 신원조사하는 데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간부가 저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런 저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히 신원조회 통과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다 통과하고 현역 장교가 신원조회에서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기무사도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무사 장교였단 말이에요. 참고로 아들이 기무사 장교 현역 장교. 우리 안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사실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2주에 번복해가지고 떨어뜨렸댄다. 그러니까 우리 안 사람이 이제 사실 그걸 듣고 경로로 안 할 사람은 없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 안 사람이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지금 두고두고 후회하는 건데 저는 그 전부 처벌하는 것보다 아들이 뭐 나중에 들어간다면 이게 결국 선후배 사이가 되는 건데 그리고 제 후배들이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 아는 하셨으니까 다 알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게 법적 문제가 되면 심각해지는 게 이게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정원의 비밀 정보 기관인데 신원 채용 이게 채용 비리로 이게 비하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수습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휘부에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 법정 대응 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자기가 해명을 하겠다.
자기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화하라고 해서 한 예, 거면은 그러니까 와 내용을 보면 얘기 달라진다. 그 다음에 저도 뭐 그 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는 사람이 청탁을 했다고 그러는 거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네. 항의를 했거나 공손하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청탁을 했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참 그때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있었던 곳이고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곳이 생각하신 거죠. 있었던 곳이고 네. 그리고 아들이 또 거기 들어가면 또 아들의 선배가 될 사람들인데 네, 네. 법적으로 이거를 다툰다는 게 부담스러웠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네. 그 아드님은 그때 떨어지고서 계속 기무사 장교 생활하다가 아니요, 아닙니다. 떨어뜨린 것도 참 잔인하게 떨어뜨린 게 제가 여기서 이제 처음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인사처장이었으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그거에 아들이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거고 그것도 간부였습니다. 그 감찰실 간부가 그런데 원이라는 게 구원을 잇고 제가 근데 그때 복직 소송을 할 수 네. 있었던 위치거든요. 그럼 이게 복잡해집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인사처장 출신이기 때문에 복직 소송하면 100%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잇고 아들이 들어오니까 강호를 떠나라. 오케이. 이건 저기 하시라. 내가 강호를 떠나겠다 그러면 와. 그게 11월 달입니다. 난 날짜도 기억해. 11월 20일, 24일. 그리고 강호를 떠나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때 다른데 혹시 떨어질 때에 대비해서 다른 데도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어떡할래? 우리 한 사람은 반대했고 전 설마 붙을 줄 몰랐대요. 우리 한 사람. 그리고 그 아들은 들어가겠다. 한 달이라도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딴 데는 당연히 이제 현역 장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붙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안 했는데 12월 31일 날 전역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1월 5일 날 불합격 통지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4년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 1월 4일 날 불합격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완전히 얘기하면 백수를 만들려. 네, 백수가 됐습니다. 네. 진짜 백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시험도 못 보는 겁니다. 다른 데도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의원님 자꾸 이렇게 중요한 거를 쓱 흘리듯이 얘기하고 2014년 공채에 응시했다고 했지. 네. 그런데 앞 단계 다 합격하고 신원조에서 탈락했다라고 신원조회. 했잖아 내가. 네. 그런데 아까 쓱 지나갔어. 신원조에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저 부인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고위 포인트인데. 간부예요. 네. 제가 나중에 들은 사람도 고위 간부. 자, 그러면 신원조에도 합격을 했던 거야.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불법적으로 그 합격이 불합격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야. 이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럼 포인트야. 신원조회 단계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지. 합격했는데 뒤바뀐 거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김병기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인사처에서 잘라야지. 그러니까 신원 감찰팀에서는 네. 야 오기 전에 잘라야지. 그런데 이게 오기 전에 자를 수가 없었던 게 쪽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네. 감찰 쪽에서는 실무자들이 하면은 자를 게 없으니까 그냥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보고서 다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후적으로. 근데 이제 다른 거로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과가 없는 걸 갖다 전과가 있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무슨 장애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민영배 의원님이 윤석열하고 공통점이 있죠. 이게 너무 모욕적인. 나이가 똑같고 부동시로 군대 면접받았고 자기는 진짜 부동시라고 대선 때 얼마나 열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면접을 못 받았고 참 못 받았고. 저는 못 받았고 똑같은 부동신데 거긴 예. 받았고 전혀 다릅니다. 진짜 열받았어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옐로 카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원조가 누구냐면 최강욱 의원이에요. 그래요? 너무 잘 아시죠. 하여튼 지금 이 나라가 이재명 집권에 이르기까지 네. 아주 이 격동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원인을 쫙 들어가 보면 네. 원흉이 정치검찰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정치검찰이 이를테면 검사의 나라, 검사 제국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폭발한 게 지금 네. 계엄 비상계엄이었고 예. 그걸 이제 국민들이 진압해서 네.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예. 그렇게 무한대로 자기 힘을 키워갈 수 있었던 근거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맞아. 함께 갖고 함께 있어요.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이 둘을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이 지금 네 개예요. 하나는 검찰청 폐지법입니다. 검찰청 그거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법조문 하나예요, 그냥. 검찰청 법을 폐지한다. 공소청에서 이제 기소만 해라. 공소유지만 검사들은? 해라. 검사들은. 그래서 검사라고 하더라도 수사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라는 직명이 사라져요. 여기는 수사관만 있어요. 수사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이제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저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그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쪽이 더 힘이 세지?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저 기소를 담당하는 저 공소청 저기에 이제 검사들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했던 원래 검사의 역할. 예. 검사가 영어로 프라시큐터잖아요. 예, 프라시큐트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그게 공소거든. 프라시큐트. 검사가 영어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세요. 예. 기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 법에도 그래요?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잠깐 하도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일본의 순사들이 너무 힘이 셌어. 그래서 수사권 일부를 떼다가 검찰한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를 80년 만에 지금 되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있잖아요. 네. 자, 내란 특검은 조국혁신당에서 한동수 내란이군요. 여기 자주 나오셨던 한동수. 잠깐만 좀 적을게요. 내란. 민주당에서는 조은석.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심재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민중기. 예, 민중기.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에서 이명현. 민주당에서 이윤재 이렇게 지금 6분이 추천이 된 거예요. 와, 이게 진짜 결국은 출범하네. 네? 뭐 한동수 잘 아시는 심재철은 추미애 장관 시절에 검찰국장. 그래가지고 왜 상갓집에 갔는데 윤석열 똘마니들이 덤벼들어가지고 뭐 네가 검사냐 어쩌고 해가지고 그 모욕 주려고 했다는 그 심재철이고요. 그다음에 민중기 변호사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저 중앙지법원장을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력한 감사원장 후보이기도 했고 그랬어요. 이분은 노동 법 분야의 아주 전문가시고 대가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 판결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던 실력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조은석 선생은 서울 고검장까지 했고 그리고 최근에 감사원장 직무대행 해가지고 우리 어젠가도 방송했잖아요. 수사 의뢰했는데 그분이군요. 다는 거 그 의뢰한 사람. 그분이구나. 그분 잘했던데 일. 관저이죠. 그리고 이명현 변호사는 누구냐면 이분이 예전에 저기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사건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수사했다가 갖은 박해를 받고 저기 했던 이제 군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은 군 관련 사건이고 저기 하니까 그래서 이명현 변호사가 추천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윤재 교수는 명지대 지금 교수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신지 모르겠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민주당에서는 이윤재 명지대 법대 교수를 최상병 특검으로 추천한 이유가 또 나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거는 밖에서 뭔가